작년부터 해서 계속 홀로렌즈 2에 대한 웨비나를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와 다이나믹 365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 웨비나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학교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들까지 이렇게 홀로렌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계시는 개발사의 대표님을 좀 모시고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디엔소프트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를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웨비나는 뭐 아젠다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발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를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저희가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뭐 웨비나 시작 전 혹은 종료 후에 링크를 한번 보시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메일로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좀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스위칭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저희가 약 한 15분 정도 짤막하게 기본적인 홀로렌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뭐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디엔소프트의 김성수 대표님께서 관련된 교육이나 혹은 뭐 제조,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금융, 의료에 관한 실제 도입 사례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만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에스핀 테크놀로지이고요. 저희는 SCK라고 하는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와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글로벌 MSP의 회사의 합작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총판사로 선정이 되어서 만으로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홀로렌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역 부분은 어차피 자료로 배포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은 혼합현실 팀입니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사업본부에 있고요. 이 부분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홀로렌즈 2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홀로렌즈가 뭔지 인지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좀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으셨던 편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미팅을 다녀보고 돌아다녀 보면 이제는 홀로렌즈가 뭔지는 대부분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비나인 만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홀로렌즈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홀로그래픽 컴퓨터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HMD 독립형 홀로그래픽 컴퓨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디바이스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VR이나 AR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홀로렌즈는 올인원 장비이고요. 장비 내에 카메라, 그리고 뭐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 장치들, 그리고 뭐 마이크, 스피커 뭐 등등해서 다양한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올인원 컴퓨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홀로렌즈를 만든 제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OS 자체도 윈도우즈 10 기반의
윈도우즈 홀로그래픽 OS가 내장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홀로렌즈를 활용하는 분야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는 뭔가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한 그런 제조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동료들과 협업 혹은 뭐 관련된 관계자와의 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 홀로렌즈를 한 대 혹은 N대 그 이상을 구매를 하셔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 외에는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이슈화 되고 있는 뭐 챗GPT와 같은 그런 신기술들과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면 뭐 음성인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한 작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장표를 넘기면서 뭐 특장점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홀로렌즈 바이저 앞부분 정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가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3개, 이렇게 밑에 2개가 있고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서라운드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에어팟 같은 거 보면 공간음향 같은 것들 많이들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옆쪽에서, 앞에서 하면 앞에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사운드 체킹을 해서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역할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 트래킹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MR로 보여지는 앞쪽에 있는 VR 컨텐츠를 손으로 별도의 햅틱이나 조이스틱 같은 보조 장비 없이 맨손으로 앞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잡고 움직이거나 혹은 뭔가 크기 조절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핸드 트래킹이라고 부르고 있고 홀로렌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아이 트래킹입니다. 바이저 안쪽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IR 센서가 2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각각 눈동자를 추적을 해서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GIS 같은 지리정보 시스템 맵 데이터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아이 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간 매핑 부분입니다. MR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가상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들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천장, 벽면, 앞쪽에 보이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 등등 실제 있는 사물들을 인식을 해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가상의 객체와 현실에 있는 물체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같이 겹쳐져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MR 환경으로 물컵을 하나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물컵을 손으로 들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그냥 공간에 둥둥 떠 있고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IMU 센서라고 하는 관성 측정 장치를 통해서 쭉 밑으로 떨어지다가 마치 저희가 중력 작용하는 것처럼 그러다 위쪽에 인식한 테이블 위에서 멈춰서게끔 한다든지 혹은 모서리를 맞고 떨어지는 동작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야각 부분인데요. 저희가 FOV라고 하는 그 시야각을 저희가 통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드 오브 뷰의 약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 1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도 정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좀 VR 컨텐츠를 보거나 화면을 볼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홀로렌즈 2부터는 약 한 52도 정도의 FOV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다 쾌적한 그런 시야각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협업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는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혹은 교육 현장이나 뭔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특징들이 많은 편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혹은 지속적인 작업들을 협업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한다든지 혹은 그 환경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해서 협업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앱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양한 앱들, 특히 MS 스토어에 내장되어 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홀로렌즈와 즉각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MRTK라고 하는 SDK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되어 있는 SDK를 통해서 유니티 엔진이나 혹은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개발해서 그 부분들을 홀로렌즈에 굉장히 손쉽게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음성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보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윈도우즈 헬로와 같이 홍채 인식하는 부분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홀로렌즈를 여러 사람이 착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홀로렌즈 한 대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쓴다라고 했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안경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키도 다르실 거고 눈높이도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을 각각 홍채를 인식해서 마치 윈도우즈 헬로우로 저희가 윈도우즈 OS에 로그인 하시는 것처럼 홀로렌즈도 그 각 사용자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부분 조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이 이렇게 휠을 통해서 앞뒤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배터리가 들어 있고요. 앞쪽에 있는 바이저 쪽에 여러 가지 센서들과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에 착용을 하셨을 때 앞쪽과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분산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셔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무게 자체도 한 600g 가량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 상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배터리가 있는 부분이죠. 이쪽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 LED 표식이라고 해서 배터리의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LED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데이터 케이블 역할과 충전 포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USB-C 타입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밴드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오버헤드 스트랩이라고 해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바이저 우측편에는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는 음량 조절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VR 컨텐츠에 대한 밝기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밝기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홀로렌즈2에 대한 상세 스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부터 전원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강점인 부분은 역시나 센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 트래킹이나 아이 트래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빠르게 인식한다라는 부분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한 지원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OS는 윈도우즈 홀로그래픽 OS가 탑재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OS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웹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다이나믹스 365에 대한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 호환성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원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배터리 수명은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PC나 노트북에서 약간 좀 헤비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면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시는 것처럼 홀렌즈 안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좀 무겁다.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장기간 돌리셔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2~3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고요.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홀로렌즈2는 지금 소개드리는 이 두 가지 에디션 외에도 원래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국내, 한국에서 총판, 그리고 다양한 공인 파트너들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의 에디션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반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산업용 버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지금 장표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산업 환경, 특히 반도체 제조 공장 같은 공장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클린룸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인입되어야 되는, 반입되어야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규제, 그리고 규정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환경이실 경우에는 산업용 버전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보증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워런티 기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일반 버전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I라고 부르는 인더스트리얼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약 한 2배 정도의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로 해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와 홀로렌즈 2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 그 김성수 대표님께서 다양한 엑셀 컨텐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레퍼런스들을 진행을 하셨고 프로젝트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나 아니면 인사이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엔소프트 대표 김성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유익한 웨비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사장님이랑 저는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협업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용 메타버스 환경을 이제 추진하시면서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 자리는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여러 이제 홀로렌즈 프로젝트들의 케이스들을 좀 나누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저 아까 회사 소개할 때 들었는데 SP는 2년 되거든요. 2년? 저희가 한 1년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인트 벤처가 된 지는요. 네. 홀로렌즈 총판으로는 그 2년 정도, 1, 2년, 2년 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홀로렌즈 개발한 지 7년 됐습니다. 아유, 홀로렌즈 대단하십니다. 처음 나온 게 2016년이거든요. 네,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때는 뭐 총판도 없었고, 또 국내에 뭐 판매처도 없었고, 그래서 해외 가서 이제 직구해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 초창기에는 홀로렌즈 1, 이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 1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홀로렌즈 2 나와가지고, 와, 신세대다라고, 신세계다라고 막 외쳐가면서 개발을 네,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산업용 메타버스가 더딘 것 같아요. 더디긴 네.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혁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디엔소프트는 그래서 XR 콘텐츠 스튜디오고요. 그, 뭐 요즘엔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차세대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의 뭐 XR, AR, VR, MR 뭐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는 스튜디오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고객들로는 이제 통신사들, 제조기업, 그리고 교육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저희가 홀로렌즈로 했던 것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네. 들면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 독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NDA에게 맺어져 있는 프로젝트들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 이제 고객에서 괜찮다고 하시는 쪽들은 최대한 이제 와이드하게 스펙트럼 넓혀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제조 분야인데요. 홀로렌즈 원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이제 관심 가졌던 데가 대학교들이거든요. 대학교요. 네, 네. 학교들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3차원 공간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컨셉이 되게 신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교육 분야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교육 분야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오늘 공개하는 레퍼런스는 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K-12거든요. 네. 천재 교육 잘 아실 겁니다. 밀크티 가지고 이제 많이 그 혁신한 기업인데요. 저희가 천재 교육이랑 같이 그 디지털 교과서에 어떤 이제 새로 들어가는 실감형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매년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감형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작년에 출시된 홀로렌즈가 좋겠다. 네. 그때 따끈따끈한 이제 이게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보여주면 좋을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 중에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어떤 컨텐츠들. 예를 네네. 들면 뭐 빗살무늬 토기 아시죠? 예. 그 경험합니다.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손으로 만졌어요. 생긴 건 이렇게 뾰족하게 네. 생겼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희가 홀로렌즈를 1대1 사이즈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 네. 크기가 이만합니다. 아, 굉장히 크네요. 네. 이제 실제로 애들 가까이 대부터 놀라는 거예요. 어, 이만한 크기였어요 하면서 막 웅성웅성 거렸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이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폭이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개발했던 것들은 이제 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사회, 과학 그리고 영어 이런 영역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렌즈 원이죠, 얘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뿌리, 식물의 뿌리에서 구조를 어떻게 관찰해 물이 흡수가 봅시다. 되는가를 뿌리를 이제 확 키워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가 이제 높습니다. 물이 따라서 어떻게 상태에 올라가고 의해 흙 물관에서 속에 어떻게 물이 차원에서 어떻게 포인터를 내려가는지를 새콤하게 통하여 이제 내 뿌린 안전 눈앞에서 보여주는 연두날을 거, 사용하여 샐러리와 그리고 이런 백합줄기를 것들을 가루와 뭐 세로로 얇게 자른 이 후 칼 물이 같은 담긴 거 테트린 학교에서 다루면 접시에 좀 다 띄웁니다.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위험한 것들을 이제 직접 어떻게 하는지 시범 보여주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울타리 조직 바로 아래에 잘랐을 있는 때 녹색 입 해수소가 안을 확대를 해가지고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축소를 해가지고 세포 단위부터 입 단위까지 무한 확장에다 무한 축소를 시키고 어, 내 눈앞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는 뭐 많이 아는 아프렌시스의 컨텐츠잖아요. 남방의 유인원 원숭이란 화석이라든지 뜻의 혹은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어떻게 발로 서서 생겼었던지 이런 걸었으며 것들을 이제 두 손을 이용해 간단한 홀로그래픽하게 도구를 내 공간에 같이 보여주는 것들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신석기 신석기 시대 시대의 음식 사람들은 주로 네네. 광가나 빗살무늬 토기는 아, 빗살무늬 신석기 시대의 토기네요.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작게 토기 보이잖아요. 홀로렌즈를 쓰고 박강량이 보면 되게 우리의 큽니다. 지구는 예. 자전축이 그리고 23.5도 뭐 이런 기울어진 이제 채 공전하기 과학에 대한 때문에 원리 같은 것들도 이제 손으로 잡아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하다 보니까 홀로렌즈 비싸잖아요. 홀로렌즈는 보기엔 너무 아쉽다, 아깝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홀로렌즈는 몇 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웹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이제 태블릿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뭐 에듀엑스알이라는 이제 플랫폼도 만들어졌고 예. 여기에 있는 이제 컨텐츠들은 다 웹에서부터 홀렌즈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면서 이때는 이제 다른 건 없었어요. 백엔드는 거의 없었고 프론트엔드에 아트 작업만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했었고 이제 교육 쪽에서는 대학교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 보였잖아요. 여기는 육군사관학교인데요. 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뭐 뭐랄까 이제 전쟁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하고 무기체계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체계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뭐 전차의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차 엔진들 혹은 뭐 소총 같은 것들 보내조리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은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교수님이 얘를 이제 분해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명이서 한 명의 교수님이 써서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홀로렌즈를 껴서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네.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교수님이 학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얘는 이제 엔진이에요. 설계통 엔진인데 이제 학생이 엔진의 구조를 뜯어서 보고 또 조립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는 교수님의 홀로렌즈를 통해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홀로렌즈가 한 6, 7대가 같이 보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그 사기통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 설명하는 확대 축소를 하거나 뭐 아직 안, 거의 다른 거 없네. 네. 네. 네, 그래서 무기 체계는 안 담았고 이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네, 군이시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명에서 같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네. 도구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네. 얘는 조금 특이한 좀 최근 케이스인데 그, 저런 거죠. 예전에는 그 대학 강의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주 앞에 앉아 있고 교수님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개념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네. 구조였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대학교의 교수 학습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플립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조별 수업, 토의별 수업 하는데 이런 바뀌어져 있는 환경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을 이제 요즘 학교에는 교수학습센터라는 게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수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는 교수 포맷들을 연구하는 그 네. 조직인데 이제 이건 이제 예전 교수님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교수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해보십시다라고 하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교수법을 실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교수님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있어야죠.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고 교수님한테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 둘로 모을 수 없으니 그러면은 한번 AI가 붙어 있는 학생들 아바타를 만들어서 교수님 앞에 이렇게 뿌려보자. 그리고 네. 교수님이 어떻게 이 학생들의 이제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이제 리드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얘는 조금 규모가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왜냐하면 백엔드 쪽에다가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뭐 챗봇 다 붙어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의 역할은 이제 쉽게 말하면 교수님 볼상봉이라고 합니다. 교수님한테 터프한 질문을 던지는 AI들이거든요. 잠깐. 그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나 네, 보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냥 저희 개별 학습으로 하면 안 팀 활동은 되나요? 거부하는 팀. 토론 시간이 네. 짧아서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다 얘기하기도 보여주네요. 힘든 것 네네. 같고 지금 개별로 보시는 하는 게 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강의실이라든지 책상은 다 실물인데요. 그렇죠. 시간 올라와 있는 낭비라고요. 아바타들은 그러니까 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입니다. 지금 원래 그리고 돼 있는 데는 교수님이 먼저 보고 하고 있는 화면이 뒤에 그다음에 내려되고 랜덤으로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아, 그래도 그렇죠. 안 되면 랜덤으로 교수님한테 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미션을 주고 교수님이 해당 미션을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는 우리는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뭐부터 아시겠지만 하면 이건 되지? 이 의자 책상에 의해서 꺾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홀로그램이 다 잘려져 있고 네. 그런 일단 이 오클루전 같은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는 지금 그거는 이제 2년째인데 네.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교수님들이 내가 만든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 그 시나리오대로 또 이 학생들이 액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의 어떤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돌려주고 교수님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또 실습을 해보시고 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매년 이제 그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교수님들의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고 인기가 높은 그렇군요. 콘텐츠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그냥 흥미로운 네,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툴인 것 같네요. 네네네. 네. 홀로렌즈 뒤에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실제로 이제 3D에서 돌려보거나 홀로렌즈에서 돌려보는 것들, 그리고 교수님 했던 것들 영상을 다시 보게 하면서 또 뭐, 그 멘토링 하는 것들, 혹은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뭐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다 AI 아바타들을 이제 세팅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서는 홀로렌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상당히 좀 재밌는 또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 쪽은 이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실감형 컨텐츠 그 자체로 시작이 되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확장이 돼가면서 실제로 교수 학습에 쓸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네. 지금처럼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이제 AI 챗봇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쪽인데요. 왜 저런 거 있죠? 여기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를 구동시키는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 장치들 안에는 또 컴퓨터 연결돼 있고 전기 장치들의 모듈들이 잘 조합이 되고 이제 연결돼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네네. 예, 스마트 팩토리에 돌아가는 기계들을 구동을 시키는 이제 전기 그 액추에이터 배선반들이거든요. 배전반. 네. 배전반과 액추에이터가 이제 같이 섞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도를 가지고 오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부품들을 배치를 하고 부품과 부품 간에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 직접 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부품을 잘못 끼워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부품 위치를 잘못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선을 잘못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앱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같이 이제 R&D를 했던 건데 다행히 이 기업에는 이제 잘 돼 있어서 백엔드가 어떻게 돼 있었냐고 하면은 이 부품들을 홀로렌즈로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부품들의 그 뭐랄까요 3차원 도면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PLM이라고 하는데 PLM. 네, 그런 이제 그 부품 도면들을 관리를 하고 또 도면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그 백엔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품 도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디에 이제 그 어셈블리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그 MES라고 해요. 네. 이제 제조 관리 시스템인데 그래서 MES도 잘 돼 있고 PLM 이제 제로도 잘 돼 있어서 이것들을 프론트엔드 홀로렌즈에 잘 녹여서 이제 연동만 시키면은 홀로렌즈에서 MES 기반의 PLM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배전반 혹은 액추에이터의 가상에 미리 먼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따라서 만들어 보게 해보자라는 네. 프로젝트였고요.
알겠네. 이런 배전을 만들려면 이제 이 작은 거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그래도 인클로저 덕트, 딥레일, 부품, 막 와이어 배선까지 500개 정도의 그 단계가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300개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근데 다행히 부품은 PLM에 다 들어갔었고 또 500개 넘는 어떤 이 프로시저들은 MES에 통합되어 있어서 걔를 다 이제 홀로렌즈 앞쪽에서 통합을 시켜봤죠. 이건 실물은 아니고, 네네네네. 이렇게 구현을 해주신 거군요. 네네네. 예, 실제로는 이제 그 제품의 QR 코드, 그러니까 이 도면의 QR 코드를 인식을 하면은 그 QR 코드에서 내부 이제 망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건 지금 MES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네. 불러오고 있는 거라고 네,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네네. 여기 보면 각각 단계들이 나오죠. 네. 이런 단계들별로 398단계까지 있죠. 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 두 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음성 인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next 말하면은 아,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부품을 어디에다 붙이세요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시각화를 네.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1대1 사이즈로 시각화를 시켰기 때문에 얘를 보고 똑같이 이 부품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고 자기도 이제 실제 부품을 옆에다 두고 보는 거죠. 음.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뮬레이터 역할로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시뮬레이터 역할도 하고 여기서 이제 아예 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할 때 똑같이 따라하게 하는 네. 수도 있을까요? 음. 음, 이게 네네. 이게 아마 조절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R&D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효용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홀로렌즈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백엔드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제 그 제조 데이터들이 잘 정교화되어 있고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홀로렌즈를 사용하기에 활용성이 이제 한약으로 땅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다음은 또 분야가 조금은 좀 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의료, 금융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엔터 분야는 그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메타버스랑 엔터테인먼트랑 많이 융합되고 있잖아요. 네. 한 이제 사방 위아래가 다 이제 그린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카메라를 얘는 이제 MS 라이선스 된 시스템인데 200매트를 이렇게 비춰놓고요.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네, 네, 네. 필요하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티스트가 퍼포밍을 하면 걔를 이제 그 프레임별로 카메라를 다 3차원으로 찍어서 걔를 렌더팜에서 렌더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홀로그래픽 비디오인데 이제 그런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저희가 했던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실제 홀로그램으로 띄웠을 때 어떤 느낌일지 봐야 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소속사가 있을 거고 네. 네. 검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수를 하는 회사에서 좀 더 확실하게 잘 디테일하게 보면서 검수를 하고 싶고 또 어떻게 공간에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만들어진 홀로그래픽 그 볼루메트릭 비디오를 실제로 이제 실공간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실제 플레이해 보는 그런 이제 앱으로 홀로렌즈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혹시 그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소요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렌더링 되는데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많이 걸리죠. 평균적으로라도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게 이제 이런 스튜디오가 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 네. 또 여기는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상암동 있는 스튜디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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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그 스튜디오 다 사용하는데 비슷해요. 상암동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30초 정도를 이제 볼륨메트리 영상을 만들면은 거의 하루 정도 렌더링을 돌려요. 그렇군요. 네, 프레임별로. 프레임 하나 할 때마다 이제 얘는 이제 뭐 이런 이제 2D 영상이 아니라 네. 3차원적으로 있는데 그 3차원이 굉장히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홀로렌즈라든지 다른 엑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그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 예전에 이제 가상 그룹이라든지 뭐 가상 아이돌을 만들려고 하면 네. 이
모델링하고 또 이제 뭐 색칠 입히고 네, 또 네. 이펙팅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올렸지 그, 이 뭐라 그러지 아티스트 중에 힙합 아티스트 네. 일을 했는데 힙합 아티스트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힙합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아. 이제 영상을 찍고 걔를 렌더링 돌리는 게 훨씬 이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측면에서 빠르다고 느꼈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써야 되는 이제 검수 과정에서 써야 되는 제일 핵심 디바이스가 홀로렌즈. 아, 그거 있습니다. 홀로렌즈가 굉장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홀로렌즈 사용자가 또 이런 데서 좀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네, 네. 음, 이게 홀로렌즈 2 트레일을 할 때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구성을 실제로 이 아무런 장비 없이 여기 극장에서 세워보는 이런 식으로 그 팬데믹 때 홀로렌즈를 사용해서 만든 그 콘서트가 요거 본 것 같습니다. 슈퍼주니어 네, 네, 콘서트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홀로렌즈가 포함돼서 만들었던 갑자기 콘서트였고 무대 뒤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컨셉인 거죠. 사람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게 실시간 렌더링 되는 거예요. 네. 콘서트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퍼포밍 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만드신 만들 수는 없거든요. 실제 볼루메트리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야 되는데 그 실시간 렌더링 하기 위해서도 홀로렌즈가 쓰입니다. 네. 그렇고 이게 뭐냐면 맨 원 시절인데 얘가 이제 방송 카메라 네네. 그리고 카메라에 홀로렌즈가 있어요. 위에 있네요. 네네. 네. 스펙테이터 모드라 그래서 네. 이제 카메라의 앵글과 홀로렌즈의 앵글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홀로렌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볼루메트릭 컨텐츠를 카메라 앵글에 같이 넣어서 송출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했던 사례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저희가 그 평창 올림픽 네네. 그때 이제 성화 네, 성화봉송 했었을 때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에서 네. 세종대왕님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성화를 받으러 오는 그런 이제 씬을 만들 때도 네. 이 MBC 방송 카메라 위에다가 홀로렌즈를 부착을 시켜서 같은 방식이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트를 만들었고 이제 만든 것들을 방송 카메라를 연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던 사례입니다. 네. 방송 사례에도 홀로렌즈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생각해보면 꽤 넓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네, 요건 이제 저희 IP인데 이제 DM소프트가 그 산업 메타버스만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스튜디오다 보니까 범용 스튜디오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교육용 IP를 가지고 앱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마법천자문이라고 네, 잘 알고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유명한 네. IP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공 앱이라고 해서 만화책에 연계되어 있는 앱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 컨셉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서비스인데요. 무려 17년 동안 2천만 어린이의 한자 교육을 책임진 마법천자문. 2019년 마법천자문이 새로워집니다. 한자 이미지 학습을 더 입체적으로, 한자를 AR로 더 재미있게. 이 그 마법천자문의 이야기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한자를 써서 네. 한자의 마법을 불러일으켜서 악당들을 이제 물리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또 그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 뜻이 어떤 이펙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책상으로 들어가 지금도 볼까요? 지금 54권째 연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IP인데요. 이 IP를 가지고 그 우와, 실제로 내가 한자를 직접 쓸 수 주인공처럼 있군요. 그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홀로렌즈로 만들 수 있을까? 네. 라고 이제 한번 해봤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얘도 홀로렌즈에서 찍은 콘텐츠고요. 홀로렌즈를 쓰고 있는데 악당이 이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멧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멧돼지한테는 한자를 써야 되는데 물화를 물로 해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제 물화를 써보는 거예요. 공간을 그냥 보고 해내주는 네.
불이 떨어지고. 네. 제가 그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스토리거든요. 예. 아이들 마법소녀를 많이 봤던 아이들 애니메이션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특정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뭐 어떤 이제 마법을 썼는지 이제 좀 기억을 해요. 네. 새 그래서 마왕님의 어떤 계획을 때는 방해하려는 중도 자는 쓰고 너니 아니냐? 어떤 때는 뭐 비물을 써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네. Time to recharge. You have 34 minutes of battery left. 이게 정확도를 좀 정확히 해야만 마법을 쓰게끔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이거 계속 반복을 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조금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제 크고 있잖아요. 실제로 써서 보면은 얘 키가 3m까지 크거든요. 와,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좀 중압감이 느껴져요. 정말 재밌겠네요. 제가 엄청 커졌네 어떡하지? 그런데 걔는 이제 늑대 대왕이니까 이제 늑대한테는 달이야 보름달이 아니라 해가 그렇죠, 뜨면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지금 몰입형 학습 콘텐츠로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가 마법천자문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행사할 때 콘텐츠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가 그리고 얘는 여기는 공공기관 같은 네네네네. 데네요. 네. 판교에 가보시면요 메타버스 허브라고 하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메타버스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또 체험 공간도 있고 제작 공간도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과기부 산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게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은 메타버스 허브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5G 챔버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다른 전파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순수하게 5G 전파만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리얼 5G를 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5G 느낌 안 나시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맞아요. 예, 실감 못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챔버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 정도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빠른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하는 실증 사례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저지연 혹은 초대용량 고대역폭을 어떤 데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 뭐 스마트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 방송 콘텐츠를 만들 때 네. 그 방송 콘텐츠는 실시간성도 중요하고 또 뭐 이렇게 화질, 음질 다툼 대역폭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 공연을 만들 때 이건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봐야겠다. 뭐 다음 이게 MEC라고 잠깐 앞에 써져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엣지 컴퓨팅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은 좀 어떤 게 다를까요? MEC는 그 여기서 MEC 그 엣지 컴퓨팅은 뭐냐고 하면 그 최종적으로 그 5G 전파가 서버까지 가려고 하면은 네. 이제 안테나, 국사 그리고 백본만 타고 들어가고 통신사까지 가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다시 서버로 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안테나가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전파가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안테나가 아니라 국사. 네. 국사 안에다가 서버를 두자. 네,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하는 MEC라고 네. 부르고 있어요. 5G 용어예요. 그래서 초저지연, 뭐 저희가 레이턴시를 줄이자라고 하는 표현들에서 초지연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실증 사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수우파. 수우파. 네. 네. 스트리트 모먼 파이터 네.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수우파 이게 이제 파이널 영상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티스트 말고도 뒤에는 커다랗게 이제 그 무대. 라운드형 이제 백월이 있고 영상이 있고 네. 위에 조명들이 있고 또 이펙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거 한 번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들었을 때 고치기도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들었을 때 카메라를 넣었을 때 어떤 앵글이 나올지는 카메라를 돌려봐야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 무대에 있는 퍼포머들은 다 아까 봤던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들어서 이제 올려놓고 네. 그리고 무대, 조명, 이펙트, 카메라 앵글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넣어서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명 감독, 뭐 카메라 감독, 혹은 무대 감독, 이펙트 감독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 홀로렌즈를 쓰고 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제 구상했던 어떤 이제 연출을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돌려보면서 걔를 이제 원격에서 PD랑 같이 보게 하자. 네.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조금 내부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지금 만들었는데요. 촬영 스튜디오에 있는 홀로렌즈에는 각각 이제 뭐 콘텐츠 다운로드 관리하고 영상을 캡처하고 네. 실시간 동기화, 볼륨메트릭 플레이어,
3D 오브젝트 공간 배치 같은 것들이 다 동기화 되어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영상과 3D 소품 분석 이벤트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로 돌아가서는 이 컨텐츠들은 다 그 5G MBC에 있는 CMS 서버에서 그 공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5G 아니 3D 오브젝트들을 다운받은 것을 돌리는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해 주는 그런 네. 시스템이었고요. 그 디바이스는 뭐 물론 홀로렌즈를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 웹브라우저라고 하면은 뭐 모바일이나 네네. 뭐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것들 다 가능해 보이네요. 멀티 디바이스가 될 것 같네요. 네. 일반적으로 네. HTML5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쪽 그 챔버 네. 쪽 안에서는 이제 못 들어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테스트한 1인칭 시점인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수우파 파이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대, 프레임, 조명, 그리고 백원에 나와 있는 영상들, 이펙트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합하고 실제로 도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 배치도 해보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네.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홀로렌즈를 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방송 카메라거든요. 네. 6명이 쓰고 있으면 카메라가 6대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 패널에서는 그 6대, 홀로 6대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돌려가면서 이 카메라가 여기서 앵글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보자 라고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카메라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럼 6대의 홀로렌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맞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6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에 회의체를 진행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이제 그것들을 보고 있는 카메라로 송출되는 원격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사 의사결정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최신 케이스였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좀 걱정은 있거든요. 이런 볼륨메트릭 영상도 큰데 네. 또 3D 이펙트 조명까지 다 넣으면은 홀로렌즈가 한 방에 뻗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좀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뭐 네. 5G, MEC 다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홀로렌즈로 해서 잘 될까라고 했는데 뭐 지금 결과물로 이미 보여주신 거네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최적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네.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쓸 수 있네라고 야 이거 안 죽고 버티는 게 대단하네라고 예. 이제 느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이 정도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링 앱으로도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활용 분야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는 의료네요. 예, 간호과네 헬스케어 네. 쪽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홀로렌즈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그 어너토미 보는 것들이라든지 의과대에서 해부학, 네, 인체 해부학, 네, 네, 그리고 이런 뭐 것들. MRI 영상 보는 것들 3차원 보는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이후에는 좀 별다른 게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특별하진 않은데 케이스가 조금 특별해요. 어떤 거냐고 하면 이제 이 K대학 간호과에서 보였던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터. 네, 네. 인큐베이팅. 미숙아들이 들어가는 이제 인큐베이터에는 이렇게 일반 신생아를 간호하는 프로토콜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장비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뭐 잡는 어떤 방식도 다르고 네. 또 처치하는 어떤 프로토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실제 미숙아한테 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VR을 쓰고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못 보겠네요. 못 보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모니터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 미숙아의 3D 모델링과 인큐베이터 환경을 산정을 해서 내 앞에 이제 그 미숙아 간호 환경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핸드 트래킹 가능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잡고 무슨 약을 어떻게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붙여라 네. 따라해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특수간호 형태였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수간호 프로토콜을 쫙 다 만들어서 홀로렌즈 안에다 이제 탑재를 시키고 하나씩 이렇게 트레이닝했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관련 영상이군요. 뭐 우리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특수한 네. 그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기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며 부드럽게 위관을 삽입한 후 이 10cc 신생아가 주사기를 있는 것 고정한 같고요. 후 예, 중력에 예. 의해 서서히 주입되도록 해주세요. 핸드 트래킹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물티슈나 집어넣어야 젖은 되는지 가지로 네. 장로 얘는 주변 핸드 트랙 하기 피부를 전에 부드럽게 손으로 보여주고 문지르거나 혹은 그리고 톡톡 닦은 이런 후 특수한 완전히 분야에서는 건조시킵니다. 실제 아기의 그 장로 크기를 자아 혹은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또 그 교수님들이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또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금융. 금융 쪽에 과연 홀로렌즈 어떻게 써야 될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없었죠. 금융 없었고 네. 처음에 홀렌즈 나왔을 때 금융 이렇게 쓰세요라고 했던 게 뭐 증권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네. 이게 3차원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뭐 이상징후를 탐지할 때 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몇 가지 있었는데 그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예. 그도 그렇듯이 이제 금융은 홀로렌즈는 이제 시각적인 장비이고 네. 보이는 게 있거나 만져지는 게 있으면 효과적인데 금융은 안 보이는 숫자를 파는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금융 쪽에서는 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좀 미적미적했었는데 네. 작년에 다행히 저희랑 이제 KB은행이랑 같이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낸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미스터리 쇼핑을 금융 감독원에서 하거든요. 네. 금감원이라고 네, 또. 네. 부르는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 네. 마치 고객인 양 네. 내정을 해서 펀드를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직원은 고객 오셨구나. 네. 그래서 무슨 펀드 가입할까요? 라고 하면서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를 위한 어떤 성향도 물어봐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미스터리 쇼퍼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괜찮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펀드 가입해야 되니까 다 귀찮으니까 건너뛰고 빨리 가입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나 시간 없으니까 갈 거야. 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잠깐 가지 마시고 일단 가입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걸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를 그 정식 매뉴얼대로 하느냐, 네, 아니면은 뭐 네. 좀 불편하니까, 네, 시간도 그렇고 아까우니까 중간에 네. 그냥 스킵을 하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뭔가 검사하는, 네네. 감사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작년 말에도 발표를 했고 여기 네.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2020년 미스터 쇼핑을 보면은 평균이 얼마였고 뭐 미흡한 은행이 저조한 은행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다 이제 은행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본사에 있는 교육 직원들이 네. 디자인에 방문을 해서 프로토콜들 하고 있는지 롤플레잉도 하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웨어리스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인건비고 돈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 지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을 하는 걸 봐가면서 뭐가 틀렸어요라고 해주기도 사람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한번 AI로 미스터리 쇼퍼를 만들어서 내 앞에 이렇게 띄워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연습을 계속 할 수가 있겠네요. 라고 하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MS 애저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에는 홀로렌즈 앱이 있는데 이 홀로렌즈 앱에서는 이제 영업점 직원이 이제 이 안경을 쓰면은 내 눈앞에 텅 빈 객장에 고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은 이제 KB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은 뭐 누구를 딱 네. 픽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것들은 이제 백엔드 애저에 이제 트레이닝 시나리오 DB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 안에 이제 챗봇도 붙여놓고 STT, TTS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 적고 그거를 이제 NLU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잘 말했는지,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 자연어 처리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단어는 없었는지,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웹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롤플레잉을 진행할까요? 네네네. 그래서 펀드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이렇게 쭉 두고 그 패널 뒤쪽으로 가상 고객이 뜨는 거예요. 이게 레코딩이 되는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고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가입해 왔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될 어떤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들은 쭉 나와주는 거예요. 이 가이드 없이 갈 수도 있고, 혹은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이제 가이드를 보면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따라 말하고, 이 단계가 1단계부터 해서 지금 7단계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충실하게 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시로나 실시간으로 버스는 내 말을 없네요. 다 받아 적어가면서 표준 프로토콜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를 잘했는지 욕심좀 나왔네요. 아, 평가를 하는군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몇 점이다, 네. 잘했다, 못했다를 네. 평가를 그러면 해서, 내가 했던 것들 네. 어디서 못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네가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었고 얘는 음. 빠져먹어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케이스 이제 본사 직원이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코칭하면서 하는 것보다 네. 훨씬 꼼꼼하게 해주고 또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해 주겠죠. 네네네. 그래서 홀로렌즈를 금융에서도 쓸 수 있네.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하나의 또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저는 금융하면 생각났던 게 ATM기나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환경에 만들어서 네. 요즘 MG라고 좀 지칭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정 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녀가면서 가상세계에서 뭐 ATM기도 이용하고 약간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완전히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역발상. 네네네. 내부 직원에 대한 평가, 감사용으로 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홀로렌즈를 활용한다라는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네. 아, 여기까지군요. 그래서 이 네. 시나리오 이후에 사실은 제일 많이 넓어졌던 케이스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홀로렌즈라는 디바이스 자체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네. 줄어들었는데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붙는 모듈들이 그 MS의 애저 덕분에 그렇죠. 왜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뭐 그 웹페이지, 챗봇 다 붙어서 뭔가 이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네. 그 시나리오를 이제 이네이블 할 수 있는 효자 기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챗봇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계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는 챗GPT 같은 것들도 사실은 백엔드 단에서 어차피 MS 애저랑 같이 연결해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홀로렌즈랑 연계되면은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공간에 같이 좀 합쳐지면 네네. 굉장한 임팩트나 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런 거 개발하시는데 뭐 기술적인 허들이나 이런 게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 예.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챗GPT랑 붙이는 거 하고 있어요. 벌써 하고 하고 계세요? 있고, 네. 그, 뭐랄까요. 이제 AI 중에서 얘랑 제일 잘 맞는 거는 시각지능도 있는데, 네. 언어지능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언어지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가 5개나 있고, 예. 잘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갔던 것들을 스트리밍으로 따서 이제 STT로 넘기면은, 네. 네. NLU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이 워낙 막강해지다 보니까, 예. 아까 말한 그 은행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포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웨비나 했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재밌었던 웨비나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화면 공유는 잠깐 좀 종료를 하고요.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좀 취합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미래 아이엔텍의 김재희 책임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질문을 주셨고요. 뉴스나 언론 매체에 의하면 홀로렌즈 3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정책 사정에 의해서 출시가 안 될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뭐 제가 미팅이나 뭐 웨비나 세미나에 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마케팅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을 보고 나셔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이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개발 방향,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문태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VR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게임 부분을 넘어서 제조나 상품 검수 부분, 홀로렌즈가 사용되는 국내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 사용 사례에 대해서 DVR된 데이터를 입체 영상화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나눠서 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제조 사례 쪽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뒤쪽에는 이 기술 관련된 부분은 저희 또 대표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홀로렌즈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드맵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을 구글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조 쪽, 특히 자동차 공정 과정들, 그리고 에너지나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 같은 데서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시나리오들이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다이나믹스 365 제품군을 활용해서 원격 트러블 슈팅하는 것 혹은 MR 매뉴얼 만드는 것 같은 사례들을 쓰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고객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뭐 소위 다 알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이든지 홀로렌즈를 다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밑에 쪽. 네. DB화된 데이터를 입체 영상화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DB화된 데이터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근데 DB화된 데이터를 입체 영상화한다는 말은 아까 봤던 PLM 같은 인프라에서 도면 정보가 있으면은 당연히 영상은 바로 해서 이제 PT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뭐랄까요, 이제 시각화되지 않지만 어떤 그 코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키는 것들도 얘는 홀로렌즈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영역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DB화된 데이터를 입체형상화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허들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네. 케이스를 오픈해 주시고 한번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그 방안들을 잘 생각해서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웨비나이다 보니까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웨비나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 링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문의사항들을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그 발표 자료들 전달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연락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된 시간보다 한 3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그만큼 좀 드릴 내용들이 너무 좀 많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좀 색다르게 한번 시작은 해봤습니다. 올해 웨비나 중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시작한 것 중에 첫 웨비나이고요. 홀로렌즈 웨비나 중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해서 최대한 좀 더 국내 사례 위주로 그리고 좀 더 홀로렌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지 케이스 활용 내용들 위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저희 디엔소프트의 김성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